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대입을 위한 고3 학년초 정시모집의 2회 강의를 맡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대학진학지도지원단 소속 교사 이혜은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올해 3학년 진학지도를 맡으신 여러 선생님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정시모집 빈출용어, 정시모집 특징, 수능 반영 방법, 사례 분석 실제, 2025학년도 정시모집 주요 변경사항, 정시모집 지도 방향의 순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3 담임을 처음 맡았을 때를 돌이켜보면 입시에서 사용되는 많은 용어들이 무척 생소하게 다가와서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실 것 같아 저는 오늘 강의의 처음을 정시모집 빈출 용어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정시모집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시해드리는 키워드는 수능 성적, 대학별 환산점, 모집군, 교차 지원의 4가지입니다. 먼저 수능 성적은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것으로 학생들이 받는 수능 성적표에는 원점수는 표기되지 않고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로 표시됩니다. 다음으로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대학별 환산점입니다. 대학별 환산점이란 대학 자체 반영 방식으로 산출한 전형 총점이며 지원한 대학이 표준점수, 백분위, 대학 자체 변환 표준점수 중 어떤 점수를 활용하는지 그리고 영역별 반영 비율과 가중치는 어떤지에 따라 입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집군이란 용어도 역시 많이 듣게 되실 건데요. 모집군이란 4년제 대학의 정시모집 실시 기간에 따른 구분으로서 가, 나, 다군으로 구분되며 수험생들은 군별로 각 한 번씩 총 3번 이내의 지원 기회를 갖게 됩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어온 키워드로 교차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차 지원이란 본인의 계열과는 다른 모집 단위에 지원하는 것으로서 최근에 많은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계열의 학과로 지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학 전형에 따라 교차 지원 가능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시모집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모집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에는 백분위, 표준점수, 변환 표준점수, 수능 활용 점수 등이 있는데요. 먼저 백분위는 정수로 표기된 표준점수에 근거하여 영역이나 과목 내에서 개인의 상대적 서열을 나타내는 수치를 말합니다. 해당 수험생의 백분위는 응시 학생 전체에 대한 그 학생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 집단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입니다. 그래서 백분위가 높을수록 성적이 좋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표준점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점수란 원점수에 해당하는 점수를 상대적인 서열로 나타내는 점수로서 영역이나 선택 과목별로 정해진 평균, 표준 편차를 갖도록 변환한 분포상에서 개인이 획득한 원점수의 위치를 나타내는 점수를 말합니다. 변환 표준점수란 각 과목의 난이도와 표준 편차를 고려해 산출되는 점수인데요. 표준 점수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산출하는 점수로서 대학에서는 주로 탐구 영역의 성적을 반영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수능 성적이 발표되면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대학에서는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능 활용 점수란 개별 대학에서 수능의 등급, 표준 점수, 백분위 중 하나 혹은 둘 이상을 혼합하여 활용하는 점수를 의미합니다. 이상 제시해드린 용어들을 잘 숙지하시길 바라며 다음으로 정시모집의 특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도 아시다시피 정시모집은 수능 성적을 위주로 하는 전형입니다. 다수의 대학이 수능 성적만을 전형 요소로 사용하고 있고 서울대나 고려대와 같은 일부 대학은 학생부를 수능 성적과 함께 반영하기도 합니다. 학생부가 반영된다 하더라도 학생부의 영향력은 크지 않으며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수능 성적일 수 있습니다. 일부 모집단이나 학과에서 면접 또는 신체 검사 및 체력 테스트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대학마다 선발 방법 및 전형 요소별 반영 현황은 다양합니다만 크게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선발 방법은 크게 2가지, 즉 단계별 선발과 일괄 합산 선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계별 선발은 1단계에 2배수, 3배수 등 특정 인원수를 선발하고 1단계 합격자들 중에서 2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일괄 합산 선발은 반영되는 요소들을 한 번에 모두 반영하여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서울대와 홍익대는 수능과 학생부를 활용하여 단계별로 선발하는 전형이 있고 서울교대와 연세대는 수능과 면접을 활용하여 단계별로 선발하는 전형이 있습니다. 수능과 학생부를 일괄 합산하여 선발하는 전형이 있는 학교로는 경희대, 고려대 등이 있으며 수능과 면접을 일괄 합산하여 모집하는 전형이 있는 학교에는 가톨릭대, 숙명여대, 한성대 등이 있습니다. 수능과 서류를 일괄 합산하는 대학의 예로는 서울대와 중앙대가 있으며 수능, 학생부, 면접을 모두 실시하는 전형을 가진 대학에는 서울기독대가 있습니다. 정시 모집에서 학생부가 반영되는 대학은 많지 않은데요.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는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에서 학생부가 반영됩니다. 지역균형 전형은 수능 60%와 교과 40%로 일괄 합산하며 일반 전형은 단계별 전형으로 1단계 2배수 수능 100%로 선발한 후 2단계 수능 80%와 교과 20%가 반영됩니다. 교과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 발달 상황, 즉 교과 이수 현황, 교과 학업 성적,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만 반영하여 모집 단위 관련 학문 분야에 필요한 교과 이수 및 학업 수행의 충실도를 평가합니다. 고려대는 교과 우수 전형에서 수능 80%와 교과 20%가 반영되는 일괄 합산 전형으로 총 445명을 모집합니다. 정시 모집 학생부 반영 예시를 보시면 먼저 서울대는 두 가지 전형 모두 2명의 평가자가 독립적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의 조합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는 점은 공통되지만 평가 등급에 따른 점수가 두 가지 전형에서 각각 다르게 부여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려대는 자체 산출식으로 점수를 산출하여 반영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모집 요강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정시 모집의 특징은 모집 군별로 나누어 진행되고 군별 1회씩 최대 3회 지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수능 전형은 모집 시기상 정시 모집에 해당되며 가, 나, 다 군 등의 모집 군별로 나누어 진행되고 모집 군별로 각각 1회씩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정시 모집의 또 다른 특징은 반드시 대학별 환산 점수 산출로 유불리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성적표에 기재된 영역별 표준 점수 100분이 등급을 합산하여 대략적인 위치는 확인할 수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합산하는 방식이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즉 대학별로 반영 영역의 수, 영역별 반영 비율, 영역별 가감점 등을 통해 다양하게 반영하므로 동일한 표준 점수 100분이더라도 대학별 환산 점수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환산 점수를 이용한 유불리의 예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모집의 모집 인원은 서울권이 가장 많습니다. 수능 위주 전형 모집 인원의 경우 서울권이 가장 인원이 많고 그중 가군과 나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정시 지도를 하실 때는 성적별로 각 군의 모집 인원과 모집 대학에 대한 선호도를 바탕으로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여기서 모집 인원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 인원 및 비율을 비교한 표를 보시면 전국적으로 정시 모집의 비율은 최근 3년간 20%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5학년도 역시 전체 정시 모집의 비율은 20.4%이지만 수도권의 비율은 35%로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시 모집 전형 유형별 모집 인원은 수능 위주 전형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 2025학년도 정시에서는 모집 인원이 다소 감소할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권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수도권에서 수능 위주 전형의 경우 전체 정시 모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시 모집 대학별, 계열별 모집 인원의 변화를 나타낸 표와 권역별 정시 모집을 전형 유형별로 비교한 표를 보시겠습니다. 서울에서 모집 인원이 전년 대비 1,098명 감소했음을 알 수 있고 서울 지역에서는 가군과 나군의 모집 인원이 다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각각 3배 정도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 주요 16개 대학 정시 모집 인원 및 비율을 보시면 정시 모집의 비율이 모두 40%를 넘는다는 점에 주목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많은 학교들에서 다소 모집 인원이 감소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수능 반영 방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표준 점수 100분위 또는 표준 점수와 100분위를 함께 활용하여 선발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 소재 대학을 중심으로는 국어와 수학 영역에서 표준 점수, 탐구 영역에서는 변환 표준 점수를 합산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의 활용 지표 현황을 살펴보면 표와 같습니다.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대학에는 서울대를 비롯하여 국민대, 서울과기대, 서울교대 등이 있고 100분위를 활용하는 대학에는 단국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명지대 등이 있으며 표준 점수와 변환 표준 점수를 함께 활용하는 대학에는 고려대와 연세대를 비롯하여 건국대, 경희대, 광운대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변환 표준 점수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변환 표준 점수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탐구 과목 선택으로 생기는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탐구 영역의 취득 100분위 점수를 대학 기준으로 변환한 점수입니다. 2024학년도 수능 탐구 표준 점수의 선택 과목별 최고점을 살펴보시면 사탐의 경우 경제 그리고 정치와 법이 73점으로 가장 높았고 각 과목들의 표준 점수는 제각기 다릅니다. 따라서 과목 선택으로 인해 유불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일부 대학들은 자체적으로 변환 표준 점수를 적용하여 유불리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2024학년도 고려대 탐구 변환 표준 점수의 예를 보시면 사탐과 과탐으로 나누어 100분위를 기준으로 변환 표준 점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00분위 84 이상에서는 과탐이 사탐보다 변환 표준 점수가 높은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의 경우 2024학년도 정시에 영어의 등급별 변환 표준 점수를 적용했는데 표를 보시면 1등급과 2등급의 점수가 동일하고 3등급까지는 큰 차이가 없으나 4등급부터는 점수 차이 폭이 매우 커져서 불리한 구조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각 대학에서 발표하는 변환 표준 점수는 해마다 다른데요. 이화여대와 동국대에서 지난 2년간 발표한 변표를 살펴보시면 2023학년도 정시에서는 사탐과 과탐 사이의 점수차가 크지 않았으나 2024년도에서는 4학년도에는 과탐 선택자가 사탐 선택자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역별 반영 비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서는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 등 반영 지표를 활용한 대학별 환산점으로 선발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반영 지표를 반영하거나 표준 점수나 100분위가 높은 과목을 높은 반영 비율로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반영 지표는 비율로 표시하게 되는데 단순히 비율이 높다고 실질 반영 비율이 높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인문계의 서울 주요 대학 영역별 반영 비율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서울대의 경우 국어 33, 수학 40, 탐구 두 과목 27%가 반영되고 영어와 한국사는 감점 처리합니다. 한양대처럼 같은 인문계 내에서도 비율이 다른 학교도 있는데요. 상경의 경우 국수, 영탐 각각 35, 35, 10, 20%가 반영되고 탐구수는 두 과목이며 한국사는 감점 처리됩니다. 자연계의 경우도 반영 비율 예시를 보시면 대부분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단순히 반영 지표의 비율이 높다고 실질 반영 비율이 높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영역별 반영 비율 실질 반영 점수를 계산하여 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대학은 반영하는 영역의 수가 3개이고 반영 비율은 국어 40, 수학 40, 탐구 20이며 영어는 등급별 감점입니다. B대학은 반영하는 영역의 수가 4개이고 반영 비율은 국어 35, 수학 25, 영어 20, 탐구 20입니다. 얼핏 보기에 국어의 반영 비율이 A대학이 높기 때문에 국어를 잘 본 학생은 당연히 A대학에 지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영 비율이 들어간 영역의 수에 비율을 정수로 환산한 값을 곱하여 실질 점수를 비교해 보면
A대학은 1.2, B대학은 1.4가 되어 사실상 국어의 반영은 B대학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탐구 역시 B대학이 실질 점수가 더 높습니다. 이 예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단순히 반영 비율만 보고 확인하시기보다는 실제로 반영되는 실질 점수를 비교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영어 반영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는 수능 성적표에서 등급만 제공되는데요. 대학에서는 주로 등급별로 환산 점수를 산출하여 반영하거나 가산점 혹은 감점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수도권 주요 대학의 경우 1등급과 2등급의 차이는 적고 2등급과 3등급의 점수 차이가 커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3등급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급별 환산 점수는 대학별로 상이하며 같은 대학 내에서도 계열이나 모집 단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소재대학 영어 반영 방법 예시를 살펴보시면 등급별로 점수를 반영한 후 비율을 적용하는 대학에는 건국대, 경기대, 경희대, 광운대, 국민대, 동국대 등이 있고 감점을 적용하는 대학에는 가톨릭대, 고려대, 서울대가 있으며 가산점을 적용하는 대학에는 강서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이화여대, 중앙대가 있습니다. 영어 등급별 환산 점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경희대 예시를 보시면 1등급 200점, 2등급 196점으로 1, 2등급 사이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3등급은 188점으로 2등급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영어 등급별 환산 점수가 세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져 적용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서울시립대 역시 1, 2등급 간의 차이보다 2, 3등급 간의 차이가 크게 벌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사 반영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사는 대학에 따라 반영 여부, 반영 비율, 가점, 감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적용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체로 한국사의 영향력이 크지는 않지만 일부 대학에서 최저 학력 기준으로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서울교대의 경우 예로 들면 정시 최저 학력 기준이 한국사 4등급 이내이므로 한국사 성적 5등급부터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삼육대와 같이 일부 대학에서는 탐구 영역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부 학과는 제외된다는 단서 등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올해 몇몇 감점 반영 대학과 가산점 반영 대학 사이의 이동이 있는 것도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연세대는 가산점 반영에서 감점 반영으로, 성균관대는 반대로 감점 반영에서 가산점 반영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울소재대학 한국사 반영 방법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점 반영 대학은 가톨릭대, 건국대, 경기대, 국민대, 동국대 등, 가산점 반영 대학은 고려대, 광운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등입니다. 다음으로 수능 선택 과목 지정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체로 많은 대학들에서 자연계는 미적분 혹은 기하, 그리고 과탐의 조합을 요구했는데요. 올해부터는 통합교육과정에 따라 선택 과목 필수 반영을 폐지하는 대학이 증가하여 선택 과목 필수 반영을 폐지한 대학이 17개교 늘어났습니다. 또한 수학 영역과 탐구 영역 선택 제한을 완화하여 미기, 과탐의 조합을 필수로 요구하던 대학의 수가 52개에서 33개로 줄었습니다. 따라서 확통, 사탐, 미기, 과탐, 응시자 모두 지원이 가능하게는 되었으나 응시 구조상 확통, 사탐, 응시자가 유리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5학년도 정시모집 선택과목 필수반영 폐지대학에는 건국대, 경희대, 광운대, 국민대, 동국대, 서울과기대, 성균관대 등 17개 대학이 있고 바로 아래 표에서 미기 과탐의 선택 제한을 완화한 대학의 예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수학 영역의 필수 과목을 설정하지 않은 대학이 늘어나면서 수학 선택 과목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이 증가하였으며 일부 대학의 자연계열 모집 단위는 과탐 선택 시 가산점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대학에 따라 일부 모집 단위에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소재 대학별 수학 영역 가산점 반영 대학의 예시를 몇 가지 들어드렸는데요. 많은 학교에서 미적분 기하 선택에 3에서 5% 정도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고 특히 상명대의 경우 일부 학과에서 미적분 기하 100분위에 10%를 가산점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서울 소재 대학별 과탐 가산점 반영 대학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2 한 과목 3점, 두 과목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서울시립대의 경우 과탐 두 과목 모두 선택 시 계열별 변환 표준 점수의 7%를 자연계열에 부여합니다. 다른 대학들의 예시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탐에 비해 사탐 가산점 반영 대학의 수는 다소 적은데요. 대표적으로 경희대 인문계열의 경우 과목당 변환 표준 점수 4점을 가산점으로 부여하고 중앙대의 경우 인문대와 사범대에서 사탐의 5%를 가산점으로 부여합니다. 다음으로 합불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 사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학년도 중앙대 전기전자공학부에 지원한 두 학생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 학생의 점수는 언매 125, 미적 136, 물리원 65, 화학원 62, 영어 3등급, 한국사 2등급으로 표점 합이 388점입니다. B 학생의 경우 점수는 언매 115, 미적 139, 물리원 61, 생명원 67, 영어 1등급, 한국사 3등급으로 표점 합이 382점입니다. 표점 합은 A 학생이 388점, B 학생이 382점으로 A 학생이 B 학생보다 6점 높습니다. 영어 성적은 B 학생이 A 학생보다 높은데요. 중앙대의 경우 영어 1등급은 100점, 3등급은 95점을 부여했기 때문에 A 학생은 B 학생보다 5점 낮습니다. 한국사 가산점은 A와 B가 동일합니다. 중앙대 반영 비율을 보시면 국어의 반영 비율이 25로 가장 낮습니다. B 학생은 A 학생보다 국어 성적이 낮기는 하지만 반영 비율이 각각 40, 35로 높은 수학과 탐구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국어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A 학생은 영어에서 3등급을 받아 B 학생보다 점수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환산점을 계산해 본 결과 753.68을 받은 A 학생은 불합격했고 758.39를 받은 B 학생은 합격을 했습니다. 단순히 표점합만 비교했을 때는 A 학생이 B 학생보다 더 높았으나 반영 비율을 적용한 환산점에서는 B 학생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아 결과를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교과 성적이 반영되는 고려대 교과 우수자 전형 예상 시뮬레이션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학년도 정시부터 고려대에서는 교과 점수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예로 든 5명의 학생은 각각 표점 합이 391에서 389인 학생들이고 2023학년도 정시를 기준으로 한 환산 점수에 의한 순위로는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순위의 학생이 합격을,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순위의 합격은 불합격을 했습니다. 2023 대입을 기준으로 교과 등급 3.49, 환산 점수 656.5로 합격한 학생이 2024 대입 교과 우수자 전형에 지원한다면 교과 성적이 반영되어 지원자 중 순위가 2위에서 4위로 변하고 점수차도 벌어져 불합격이 예상됩니다. 2023 대입 기준 교과 등급 1.72, 환산 점수 655.7인 학생이 2024 대입 교과 우수자 전형에 지원했을 시 지원자 중 순위가 4위에서 2위가 되고 점수차를 벌리면서 합격 가능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 대입 정시 모집 기준으로 환산 점수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교과 등급이 높으면 2024 대입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예측되었고 교과 점수 산출 과정의 특성상 3등급부터 점수 차이가 벌어져 3등급 이하 학생들의 경우 교과 우수자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부담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고려대 교과 우수자 전형에 지원할 학생을 상담하실 경우 방금 말씀드린 시뮬레이션 결과를 참조하시고 2024학년도 입결을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한 학생이 서로 다른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의 사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 학생은 각각 표점 합이 395점과 394점인 학생으로 고려대 경영대학과 연세대 교육학과를 지원했습니다. A와 B 학생은 표준 점수의 합이 거의 동일하고 영어 영역의 등급에서 A는 3등급, B는 2등급으로 수치상으로는 B 학생의 성적이 좋습니다. A와 B 학생이 고려대 경영대학에 지원했을 때 영어 등급이 A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별 환산점이 동일하지만 연세대의 경우는 환산 점수 차이가 크게 나고 심지어 합불도 달라집니다. 이는 영어를 많이 반영하는 연세대의 특징 때문이라고 분석됩니다.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대학마다 영역별 반영 비율과 반영 방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원 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2025학년도 정시 모집 주요 변경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학년도 정시 모집 대입 전형 일정은 다음과 같은데요. 원서 접수는 12월 31일 화요일부터 2025년 1월 3일 금요일 중 3일 이상 이루어지고 합격자 발표 마감일은 2월 7일입니다. 2025학년도에는 정시 모집 원서 접수 기간에 공휴일, 즉 1월 1일 새 첫날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 합격자 등록 기간이 7일에서 3일로 줄어들었다는 점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일부 대학의 수능 위주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반영된다는 점인데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수능 위주 전형에서 건국대, 고려대, 국민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세종대, 한양대, 홍익대를 포함하여 총 21개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대학별로 반영 방법이 서로 다르므로 각 대학별 정시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학년도 대비 서울 주요 대학별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는 6가지로 나뉘어 실시되었던 전형이 언어 중심, 수리 중심, 예체능의 3가지로 통합되어 실시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각각의 반영 비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희대는 각 전형의 반영 비율이 변경되었고 자연계열에서 미기 필수 과목 지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문과 자연 별도로 산출되던 탐구 변환 표준 점수가 계열 구분 없이 통합 산출됩니다. 고려대는 자연계열에서 미기 필수 과목 지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동국대는 가산점이 신설되었고 자연 약학, AI 소프트웨어 융합 학부에서 과탐 필수 과목 지정이 탐구로 변경되었습니다. 서울시립대는 탐구 가산점이 신설되었고 필수 과목 지정에서 변경이 있습니다. 성균관대는 각각의 전형에서 2가지 옵션의 반영 비율 중 상위 성적을 택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숙명여대는 필수 과목 지정에서 변경이 있고 일부 학과에서 반영 비율에 변경이 있습니다. 연세대는 반영 비율, 필수 과목 지정, 가산점에서 변경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화여대 역시 필수 과목 지정 폐지로 인한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가산점 신설 등의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중앙대와 한양대는 반영 비율에서 변화가 있고 한양대 자연의 경우는 필수 과목 지정에서의 변경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시 모집 지도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학년도 정시 모집 지도 방향은 5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을 40%까지 확대하는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서울권 쏠림 현상이 지속될 것입니다. 둘째, 수학 및 과학 필수 응시 영역 폐지 경향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셋째, 통합형 수능과 수능 선택 과목 결정의 문제인데요. 특히 선택 과목을 결정할 때 자기가 잘할 수 있고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통합형 수능의 도입으로 수학 고득점 자연계 학생들의 교차 지원이 활발하고 여러 변수의 작용으로 합격선 예측이 어려운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득점 N수생 증가 추세가 계속될 수 있으므로 특히 고3 재학생의 경우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의 유불리를 면밀히 비교하셔야 합니다. 2024학년도 국어와 수학 선택 과목별 최고 표준 점수를 비교한 자료를 보시면 국어에서 언어와 매체, 수학에서 미적분의 최고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추세가 계속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특히 통합형 수능의 영향으로 국미기과 선택자의 점수가 나머지 선택자의 점수를 크게 앞지르는 구간이 생기고 이 구간에서 교차 지원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의 교차 지원 비율을 보시면 미기 응시자들이 상위권 대학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비율로 교차 지원을 하고 있고 2022학년도에 비해 2023학년도에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대수능에서 졸업생 등의 응시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4학년도 대수능의 경우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대입 환경의 여러 변화로 인해 2025학년도 대수능에서도 이와 같은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올해 역시 재학생 정시 지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3월 개학과 동시에 수시 지도뿐만 아니라 정시 지도도 함께 시작하실 것입니다. 재학생들만 응시하는 3월 학력평가 성적은 6월 및 9월 평가원 성적과 다르고 이는 또 11월 수능 성적과 다르게 형성됩니다. 따라서 항상 모의고사의 영역별 원점수를 기준으로 분석,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학생들 또한 원점수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로 1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 센진학 프로그램에 학력평가 기준 정시 예측 기능을 활용하여 상담하시면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특히 오른쪽 그림과 같이 100분위 보정을 클릭하시고 결과를 산출하시면 전년도 수능 기준으로 보정이 되어 변환된 결과가 제시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보다 현실적인 데이터를 제공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제시해드린 자료는 대교협 자료 및 서울시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자료를 참고해서 제작된 것이고 내용에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 대학에서 계속 발표하는 모집 요강을 비롯한 다양한 내용들을 반드시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학년도 정시모집의 이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에 올라오는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선생님들께서 아이들과 함께 성공적인 한 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